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방송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외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찰의 수사를 거기에 받아야 되고, 선관위는 지금 공무원 위에 공무원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이 공무원, 선관위 공무원법 개정도 서둘러야 되고, 특히나 지금 중요한 것은 2020년도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의 검표 작업에, 검표 재판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옹성이 무너지고 4.15 이참에 4.15 부정선거관도 의혹도 이것도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검표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일부가 지금 아니죠. 지금 국민적인 여론으로 우려하고 있는 대로 지금 여기가 복마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복마전으로. 지금 세습, 아빠 찬스, 세습, 자녀 세습 채용, 이게 지금 취업하기 힘든, 먹고 살기 힘든 이 시점에 국민들의 그 깊은 정서를 두드리기 때문에, 자극하기 때문에, 바늘로 찌른 것 같이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없다. 처음에 높은 간부 2~3명으로 끝나는가 했었는데 6건이 나오고, 6건이 나오고 나서 지금 11건에 머물 있죠. 이게 지금 어제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 말했다시피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때는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는 벌써 이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수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몇 곱절이나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들만의 세계였다. 왜 그들만의 세계였어요? 여기가 지혜법권이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지혜법권이 지금 있는 곳은 저 여의도에 정과자 제일 많이 있는 집, 국회의원이 사는 집에 거기에 지혜법권이 있지. 국가기관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이렇게 외부의 감사도 안 받고, 외부의 조사도 안 받고, 외부의 절대 특지를 안 받는 곳이, 이렇게 어떤 것으로도 제어되지 못하는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청와대도,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청와대도 감사받고 조사받고 다 했고, 압수수색 다 했고 다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그 한 흐름이니까 다 똑같지만은 이 선거관리위원회만큼은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지. 돼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지금 뭐 말하니까 저놈아 난리라 그런 파인데, 이게 보통 힘입니까? 국회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회라는 곳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자들이 겁내는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그냥 뭐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냥 불쑥불쑥 내지르는 거야. 국회가 겁이 없는데, 국회는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청와대도 겁 안 냈고 지금은 대통령실도 겁 안 내고 막 뱉어내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용산도 국회의원은 용산도 지금 겁을 안 냅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특히나 다수당이 있는 이 국회 집단은 더더구나 이 대통령도 겁을 안 내요. 대통령 머리 위에, 상투 위에 올라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턴가 지금 의회주의가 지금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 권력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산부 요인들도 겁을 안 내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이보다 이 국회의원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선관위, 제 날려버리라 그러는 그 선관위,
그것도 선관위원회 높은 간부도 아니고 지금 그 사람 찾느라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그 난리 시키고 있는데 이제 조금쯤은 찾았는데 발표를 할까 말까 이것도 겁이 나가지고 망설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너무 강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처음에 7명이라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회도 이 선관위 앞에만 서면은 적어지는가 그대 선관위 앞에 적어지고 있는 게 이게 참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요번에 이 자기를 날려보내려 하는 이 선관위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순한 양이 되고 있는 이 선관위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지금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무소불위격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 자녀 채용 문제,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문제 여기에 딱 꼬드락장으로 걸려가지고 지금 사무총장, 사무처장이 둘이 같이 사퇴를 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거 여러 가지 왔는데 지금 이제 문의 빗장을 풀었을 뿐이야. 아직 들어가 봐야 알지. 그런 무소불위 아나무인격의 행세를 하던 선관위가 지금 빗장이 열리고 있어요. 이 빗장이 열린 거는 선관위가 법원이고 법원이 선관위. 여기에 온 지방에 있는 선거관리 시군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이고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예요. 이러니까 오만방자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장도 판사에서 바꿔야 돼요. 왜 판사들이 해가지고 지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이것저것 마구막 말이 개혁해야 되겠다는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검찰도 선관위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사한 적이 없고 경찰은 더더구나 없고 부정선거 수사도 제대로 한 거 없어요. 지금 2020년도 4월 15일 날 있었던 선거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 지역구에 대해서 의혹 재판해달라고 검표해달라고 재판 걸어놨는 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거 능지처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몇 년간이나 6개월 이내에 까가띠해가지고 국민인데 보고하라 그랬는 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있으면 저것들 능지처참감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이런 작은 이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선거사범을 찾아내고 뭐 쪼매한 거 뭐 돈 받고 뭐 요런 거는 뭐 어떻게 했지만은 정말 굵직굵직하고 선관위 자체에 대한 그런 선관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사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 나이 70이라도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이 선관위는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해오면서 완전히 자기네들의 아성이다, 자기네들의 튼튼한 개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착각 속에 완전한 왕국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차제에 아나무인 무소불위 그런 집단이 되어오던 것이 이제 감사의 손길이 조사의 손길이 지금 빗장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거나 아빠 찬스가 이게 잘 터졌지 이 건이 아니었으면은 아직도 지금 선관위를 손대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빠 찬스가 지금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있는 것까지 싹 까발려야 돼.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우리 아는 말이야 원서를 10번 20번 30번 내도 지금 안 되는데 이것들은 저 멋대로 해쳐먹고 앉았으니까 이거 이번에 빗장 연 김에 확 디벼야 돼요. 언론도 이번만큼은 선관위를 제대로 쳐야지. 저부터도 지금 여기에 지금 한마디 두마디 보태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론에 보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공명한 사회, 법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도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누차 얘기했다면은 선관위를 조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힘이 사실은 지금은 아직도 들어가가지고 뭐 검찰 조사가 되고 경찰 조사가 되고 권익위 조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은 그 이전에는 지금 언론의 힘이 제일 크다고 봐요. 지금 국민을 일깨우고 국민에게 알리고 하는 이 언론의 역할을 가지고 지금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언론이 이 선관위의 문을 확 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선관위는 어디하고 들이대도 자기네들이 갑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언론하고 선관위하고 가부를 따진다 그러면은 언론은 선관위에게 뭐 부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불관계 따지면은 언론이 당연히 갑이지. 그러니까 갑이 이번에 옳게 행세를 해줘야 된다, 제 몫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언론이 제 몫을 해준다 그러면은 선관위의 개혁이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 언론이 때리니까 결국 선관위가 뒤집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부정선거로 때리지 이제 부정선거 2020년도 4월 15일 부정선거도 언론이 가세해 줬다면 그런데 언론들이 왜 잠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좌우간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 아빠 찬스 자녀 부정 채용 문제, 승진 문제가 지금 이 문을 열어주고 있을 적에 국정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북한으로부터의 해킹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체도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보안감사도 맡겨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의 그 시스템이라든가 그 기기들 이번 차제에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하는 것들도 이번에 완전한 입찰계약으로 완전히 그 조건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공명선거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년 4월 10일 선거도 지금 굉장한 우려 속에 치러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터지니까 아빠 찬스 채용이 터지니까네 도덕적 해이까지도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빨리 잘라서 미봉책으로 써보려고 사무총장 사무처장이 사표를 내는데, 이거는 또 말하면 꼬리 자르기밖에 안 돼요. 이 꼬리 자르기는 이것들도 하나 같은 통속이지. 잘 배우잖아요. 송영길이 탈당해가지고 꼬리 자르고, 이승만이 윤관석이 이 꼬리 자르고, 김남국이 꼬리 자르고, 이게는 만날 어디 뭐 도축자이라 이거 꼬리 자르는 거는 잘한다. 그리고 지금 의원 면직해가지고 저쪽에 연금 다 먹을 거 다 타먹고 다음에 또 임용될 기회 있으면 임용해보겠다고 의원 면직을 꿈꾸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받아주면 안 돼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사람들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퇴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법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임을 하든지 파면이 돼야지, 의원 면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선관위에 굴복해 있는 형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차제에 선관위에 굴복해야 됩니까? 선관위를 바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나 감사를 하고 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임이나 파면을 시켜야지, 이게 사퇴 사안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앞에 지금 사정권에서 움직이는 거는 전부 다 삭불하라고 국민들이 온갖 손길하고 욕질을 할 겁니다. 정말 이 부분 국회의원까지도 단단한 각오로서 단단히 처리해야 돼. 사퇴하게 되면은 공직자로서의 조금의 그런 불명예는 있겠지만은 퇴직금도 한 50%는 가져가요. 자기가 내는 거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절이 좋아지면은 재임용될 가능성이, 재등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파면이나 해임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남국이나 윤관석이, 이승만이, 송영길이 그 꼬리 자르기 그런 식으로 탈당하고 의원 면직하고 있다고 장난하면은 국민들이 진짜 슬프잖아. 이 선량한 국민을 슬프게 해서 되겠어?
그따위 짓 좀 하지 마. 이 조사, 감사 끝날 때까지 너 진짜 사퇴시키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시키는 인간들이 더 나빠. 국회의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거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아주 진짜 나쁜 한통속이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서서히 그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받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드디어 칼을 뽑고 있고 선관위가 지금 김기현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은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생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예전에 원내 총무하기 이전에 그런 되게 부정선거, 이 김기현 대표도 부정선거에 관여해가지고 걸려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사람이었죠. 어떤 유튜브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그때 이봉규 TV 저기 유튜브인가 김문수 유튜브인가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얼핏 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 질문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확실히 짚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기현 당대표의 국민의힘의 그 화력을 이번에 한번 꼭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드러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김기현 대표의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정원의 국정원에서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자체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번에 지금 뒤에 외부 보안 점검이라든가 그 보안 시설의 점검 등을 이번에 꼭 해야 되고 아빠 찬수로부터의 지금 불붙듯이 지금 산불 불붙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적 여론을 잘 반영해서 선관위 자체 조사는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격밖에 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꼭 감사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외부에 없던 그런 강제력이 있는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해외임이나 파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지금 무시한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 선 사람들 정말 욕 많이 먹습니다. 지금 이 판이면은 지금 이런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면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그냥 저들에게 맡겨줘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동안에 북한으로부터 해킹되는 것도 누적된 숫자이겠지만은 이것도 국가 안위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의 하나의 개인정보 하나하나가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다 있는데 그것들이 몽땅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무시하지.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 누구 하나 사형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마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전부 까내놓고 결과를 갖고 벌을 주고 보완하고 해서 좀 더 안정된 그런 국가를 운영해야 국민들도 살지. 이거 말이죠. 지금 뭐 내부적으로 수닥수닥 저끼리 쑥닥쑥닥 끌어가지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퇴 그것도 의원 면직 사퇴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윗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윗선이라 그러면은 그 선관위원장도 있고 상임위원이 있어요. 상임위원 조혜주 상임위원이 있을 적에 조혜주 상임위원 신문에 많이도 떠들었잖아요. 그거 한번 까봐야지 지금 그 사람이 왜서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가를 이 상임위원들이 여기에서 키를 잡고 좌지우지했을 가능성도 많으니까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되고 최고의 지금 권력자다. 지금 상임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의 권력자다고 보면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일종의 명예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실무적인
최고 책임자는, 최고 권력자는 상임위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까지 들어봐야 되고, 좌우지간 이런 상태에서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강하게 발언하고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이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이만희 간사에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불안불안하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 떨 필요 없어. 그냥 다 까내라. 캐비넷 열고 마음껏 보십시오 하는 게 맞지. 묻는 대로 대답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아직은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자녀 세습 채용, 국정원의 그 북한으로부터의 해킹 이런 것들을 이 언론도 이 부분을 절대 봐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은 조중동을 포함해 가지고 문화일보, JTBC 포함해가 TV조선, 채널A 이런 것들이, 이런 방송사들이, 그리고 저희 이름 없는 유튜버들도 지금 같이 지금 한 꼭지라도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게 그토록 받아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화됐어. 저들이 누구 멀쩡한 사람 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정상화 시켜가지고 그거 더 나아가면은 국가가 정상화되는 건데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이 아주 큰 중대한 변곡점이, 변화의 변곡점이, 변신의 변곡점이 되어줬으면 하는 게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일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30일, 오늘이겠네, 오늘 내일 있을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그 문제가 나오는 걸 봐가면서 또 대응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뭐 5급 이상에 한정해서 1번만 조사했는데도 10명, 11명이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하면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신문 방송으로부터 듣고 지금 여기에 붕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선관위는 자체조사를 얘기하고 자체 회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양이에게 상선 맡기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가장 적합한 얘기예요. 어떤 것보다도 지금 선관위라 그러면은 어떤 기관보다도 공정해야 될 곳이 선관위인데, 선관위가 지금 이런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공정성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늘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 법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선관위가 이 선관위만이 무소불위의 무인격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골마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을 적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골맞는 거 짤되게 아주 짜서 그 뿌리기를 뽑아야 된다 하는 게 국민들 여론이라는 것이고, 황골탈퇴라 그러는 게 이런 게 황골탈퇴일 거예요. 지금 거기 캐비넷에 있는 거 썩어 빠진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새로 다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우는 것이 오히려 이게 대대적인 혁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대수술을 해야 되고, 칼을 대야 될 부분은 칼을 대고 도려내고, 약을 먹을 만한 거는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고쳐서 나가고, 지금 내년도 총선 문제가 또 얘기가 되고 하니까, 왜 한국에 총선을 하는데 중국에서 뭐가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뉴스에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자체도 지금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 의혹하고 뭐 어떤 연관이 없는가 조사해야지요. 이거 100군데가 넘는 그런 의혹 조사, 계류되어 있는 대법원 그거 조사해야지요. 그리고 처벌해야지요. 왜 6개월 이내에, 아무리 법의 권고사항이라 그러지만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재판을 몇 년이나 끌고 있는 저 대법원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저 대법원 조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지금 외교 행정 라인을 찍은 것들을 다 잘한다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외신이 나가면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하는데 왜서 중국이 움직이느냐고. 우리나라에 지금 친중 세력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들이 지금 총선에서 저 2020년 있었던 4.15 총선처럼 거사를 거행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중국이 어떻게 움직여서 4.15 같은 결과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의 여당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이 부분 단단히 챙기라고. 11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정말 허수아비야. 왜 허수아비인가? 2020년도에 4월 15일 날 부정하다 재검표 해달라고 했는 그 소송이 대법원에서 저렇게 낮잠 자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 옳게 묻는 사람 없어. 그거 하나 물었던 사람은,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불러가지고 대정부 질문할 적에 앞으로 나오라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걸 저는 유일하게 받는 것 같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쩔쩔매는 거야. 뭔 잘못이 있어서 이랬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중국이 해킹을 하는데, 저쪽에 북한이 해킹을 하는데 중국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지. 선관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해킹 건수가 10건 20건이 아니고 4만 건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4만 건. 이게 어차피 그렇게 누적된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4만 건이나 되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네 자체 조사를만 내세우고 그 안위를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하고 송공성 사무차장 고위직 포함해가지고 11명이나 되는 자녀 채용의 특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건에서 연일 선관위 자체 조사를 감사를 자체로에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외부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 감사와 조사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은 권익이나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은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검찰로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이 수사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 관련자들이 해임을 시키든지 파면을 시키든지 뭐 조사 감사해서 경미하면은 의원 면직을 시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거치라 이거야. 국민적인 요구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감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감사 조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로 선관위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가장 큰 역할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국민권익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조사건이지만은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이 들어가야 된다. 심각한 것은 검찰 수사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의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인데게 그 문 열쇠를 딱 주면은 검찰이 쳐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의 문을 열어 제치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자잘못에 대해서 지금 따져야 돼서 따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내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고, 외부를 지금 외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게 국민의힘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이런 현상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고, 현재 지금 속구리 투표 부정투표 문제 나왔을 때도 노정희 위원장이 자기 하나 사표 내는 걸로 사표 내면은 뭐 그 사람은 자기 일 있어요. 대법관으로 그대로 가는 거야. 이런 정도의 꼬리 자르기 하고로 끝나니까 이게 무슨 어디 뭐 대법원장 위원장이 뭐 사표를 내니까 크게 봉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사람들
면직시키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감사를 하면은 탈법된 부분은 탈법된 부분대로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해서 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정말로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 치외법권적인 이 선관위를 개혁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예요. 정말로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자녀 세습 승진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2020년도 4월 15일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의혹에 대해서 꼭 실마리를 잡아내시기 바라고 이번에 선관위의 완전한 개혁을 바라는 그런 논평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